네, 인공지능 1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리뷰를 하고 남은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화학습은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감독학습, 비감독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강화학습은 우리가 감독학습과는 달리 어, 어떤 경우에 정답이 뭔가 이런 데이터를 주고 모델을 찾는 학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이제 행동들을 취해 나가는데 일련의 행동이 취해진 다음에 어떤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학습을 한다. 이때 이 피드백을 우리가 리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얻어진 리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것을 학습하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스를 플레이하는 걸 학습을 한다 그럴 때 감독 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다는 것은 예컨대 이런 보드 상태에서는 이런 수를 두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주는 거고, 강화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게임의 룰에 따라 일련의 플레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겼는지 졌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그 취하는 액션을 결정한 룰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학습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일단 스테이트들이 있고 액션을 취하면 다른 스테이트로 가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하면 또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이런 일련의 시퀀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각각 어떤 리워드들이 이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떤 스테이트로의 전이가 일어나는지 또 리워드는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정의한 걸 우리가 environment다 했고 이런 전이 확률들로 결국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네, 폴리시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그럼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걸 우리가 폴리시라고 얘기하고 보통 파이를 써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S란 스테이트에선 A란 액션을 취하기로 한다. 이것이 나의 폴리시입니다. 네, 학습의 목표는 그러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얻어지는 리워드들을 바탕으로 나는 특정 스테이트에서 리워드가 최대화되는 그런 액션을 선택하게끔 가장 적절한 폴리시를 찾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환경이 정의되는 것은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한다. 했습니다. 네 가지 요소로 정의가 되는데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액션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스테이트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리워드는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이 이제 정의되면 그걸 우리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다 얘기했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 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서 우리 학습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스테이트는 뭐냐면 각각의 격자 위치가 스테이트가 되고 액션은 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액션. 리워드는 이제 문제에 따라 정의가 될 텐데 여기서는 4, 3이라는 스테이트에 플러스 1, 4이라는 스테이트에 마이너스 1을 리워드가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의 트랜지션은 완전히 디터미니스트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특정한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따라 이동해야 되는 그 다음 스테이트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 S란 스테이트에서 A란 액션을 취할 때 S 프라임으로 가고 리워드 R이 주어지는 확률로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예컨대 1,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0.8의 확률로 1, 2라는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이때 리워드가 얼마 주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폴리시라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취하는 액션을 이제 정의하는데
밑에 두 가지 그림처럼 서로 다른 폴리시들이 이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옵티멀 폴리시라는 것은 바로 해당되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 값이 최대가 되는 액션들이 바로 옵티멀 폴리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옵티멀 폴리시를 이제 얻고자 하는 게 학습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value function이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어떤 폴리시가 정해져 있을 때 value function이라는 거는 스테이트의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에, 결국 그 스테이트에서부터 해당되는 액션을 취했을 때 기대되는 리워드의 합이다. 총 리워드의 기대값이 스테이트의 가치인 거죠. 네, 그렇게 정의되는 스테이트의 밸류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와 그 스테이트에서 전이되는 다른 스테이트들이 있을 때 그 스테이트들 사이의 차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폴리시가 정의가 돼 있으면 어떤 스테이트 X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하게 될 텐데 그 액션이 이제 확률적으로 전이를 하게 되니까 S1으로 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다. 또 거기서 또 다른 스테이트들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S에서부터 내가 하기로 한 액션이 폴리시가 정의가 돼 있어도 확률적으로 전이한다면 다양한 어떤 시퀀스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럴 때 모든 가능한 시퀀스의 이제 기대값으로 우리가 value를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시가 같이 되고, 네, 이걸 우리가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걸 도입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 다음 스텝에서부터 얻게 되는 리워드를 이렇게 묶으면 네, 결국 S란 스테이트와 거기서부터 전이되는 S 프라임이란 스테이트 사이의 관계는 S의 값어치는 S로부터 한 번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얻는 리워드 R 그리고 트랜지션 된 스테이트의 가치 거기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것 그것이 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전이하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기대값이 바로 S의 가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벨만의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특정한 폴리시가 정의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스테이트의 밸류라는 게 이제 계산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옵티멀한 밸류. 옵티멀한 밸류라는 건 뭐냐면 최적의 행동을 취했을 때 가치가 얼마냐를 나타내는데 옵티멀한 밸류를 구하고 그거로부터 옵티멀 폴리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밸류라는 건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모든 가능한 폴리시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의 밸류가 최대가 되는 것이 이제 옵티멀 밸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에서부터 우리가 기대값, 리워드의 기대값의 최대값을 우리가 옵티멀 밸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벨만의 이퀘이션으로부터 결국은 앞에 이렇게 max를 붙여서 밑에 example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S라는 스테이트에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A2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네, A1일 때 기대값이 있고 A2일 때 기대값이 있겠죠. 네, 그 중에 큰 값을 택해서 우리가 vs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각 스테이트의 옵티멀 밸류를 찾는 것은 밸류 이터레이션을 수행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모든 스테이트의 값을 우리가 영어로 초기화한 다음에 네, 벨만의 이퀘이션으로부터 주변 스테이트와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주변 스테이트와의 관계에 따라서 연속적인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가면 결국 수렴하는 값이 각각의 스테이트의 옵티멀 밸류가 됩니다. 네, 옵티멀 밸류가 얻어지면 그거로부터 어떤 스테이트에서 전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대값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옵티멀 폴리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 가지고 계산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네,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전이 확률을 그냥 1로 놓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도 그냥 1로 놓고 계산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이제 이터레이션에 의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스테이트의 밸류를 0으로 놓고 스타트해서 네, 여기서는 지금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으로 가게 되면 리워드 플러스 5를 받게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각 스테이트의 밸류라는 것은 네, 처음엔 0, 그 다음에 t equal 1일 때 주변 스테이트와의 관계로부터 최대값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네, 주변 스테이트가 4인 것이 있죠. 그래서 값이 3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나가면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밸류들을 얻게 되는데 여기 지금 S라고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스테이트의 밸류가 3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스테이트에서 최적의 행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리워드가 3이다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런 값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옵티멀 폴리시라는 것은 바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네, 기대되는 게 가장 높은 쪽의 액션이 옵티멀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그 스테이트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액션이 옵티멀 폴리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그젬플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1이 아니라 0.8, 0.1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또 디스카운트 팩터 0.9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계산이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면 네,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되겠죠. 그러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바로 이 벨만의 이퀘이션에 의한 이터러티브 컴퓨테이션을 계속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네, 이런 값을 우리가 계속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스텝에 대해서만 밑에 예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S란 스테이트의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스테이트와의 관계에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네,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에 리워드 1이 있기 때문에 0.8의 확률로 글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값은 0.8.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 여기서 취할 수 있는 4개의 액션에 대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맥스 값을 취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0.872로 업데이트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이 강화학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value, 뭐 policy 이런 걸 얘기하고 그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기 위한 value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우선 앞서 말한 방법은 첫째, 굉장히 큰 문제 공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테이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는 네,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값을 갖는 그런 공간에서는 네, 이런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밸류 값을 찾기가 어렵죠. 네, 굉장히 스테이트 수가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체스나 바둑 같은 그런 어떤 문제에서 스테이트의 수라는 것은 10의 몇십 승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런 반복적인 계산을 하면서 네, 값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어렵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지금 이런 value iteration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문제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리워드는 언제 어떻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전이 확률은 어떻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때 이런 계산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트랜지션 모델 또 리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 때 학습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value iteration 같은 방식으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의 가치를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environment에서 여러 번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니까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리워드를 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통한 얻게 되는 정보로부터 학습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트라이얼이라는 걸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컨대 이런 일련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앞의 문제에서 우리가 1, 1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가고 또 위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스테이트를 쭉 거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리워드를 한번 얻었다. 그리고 일련의 액션의 시퀀스가 끝났다. 그럼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네, 체스를 둔다 그러면 일련의 수를 연속적으로 두어서 마지막에 이겼다 졌다 하는 리워드가 얻어지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죠.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네, 우리 격자 공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액션들을 쭉 취해 나가면 네, 또 어떤 리워드를 얻고 끝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매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얻은 리워드들을 가지고 특정한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우리가 그런 에피소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균을 낸다 이런 거죠. 몬테칼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의 경험에 러닝 에버리지를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한 트라이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타임에 어떤 일련의 액션을 쭉 랜덤하게 수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T 플러스 1 타임에 어떤 리워드를 얻고 그 다음 타임에 또 리워드를 얻어서 마지막 어떤 리워드를 얻을 때까지 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게 디스카운트 팩터죠. 디스카운트 팩터까지 감안해서 총 얻은 리워드가 얼마다 하는 게 있겠죠. 네, 이걸 이제 여러 번 하고서 평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번의 트라이얼에서 얻은 리워드의 총합을 우리가 G라고 표현했는데 네, N번 트라이얼 한 다음에 얻은 리워드의 평균을 낸다. N분의 1로. 러닝 에버리지를 한다는 거는 요걸 우리가 N-1번까지 얻은 리워드와 N번째 리워드로 이렇게 나눠 쓴 다음에 앞에는 N-1을 곱하고 나누고 했습니다. 네, 요 부분이 뭐냐 하면 N-1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의 평균이죠. 이걸 그 전까지 알고 있는 스테이트의 밸류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네, n분의 n-1을 1-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파로 놓고 식을 살짝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테이트의 밸류라는 것을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이 있고 한 번에 추가적인 트라이얼을 해서 리워드를 이만큼 얻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네, 그것과 지금 알고 있는 값의 차이만큼 n분의 1 값에 누적을 한다. 이런 식의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계속 값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법을 쓸 수 있겠다 이거. 네, 뭐 식이 이렇게 몇 줄 써 있지만 얘기인즉슨 이제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S1, 2, 3, 4 이런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트라이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리워드를 얻었다고 해보죠. 그럴 때 S1, S2, S3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거냐면 이런 거죠. S1에서 S2에서 S4로 가면서 어떤 트라이얼이 한번 에피소드가 끝났고 플러스 1이라는 리워드를 얻었다. 그러면 S1, S2가 전부 다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트라이얼에서 S3, S2, S5 순으로 가서 끝났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리워드를 얻었다. 그러면 S3는 그래 마이너스 1이고
S2는 아까는 플러스 1, 지금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평균 내면 0이죠. 그 다음에 S3 to 6 순으로 한번 진행해서 플러스 1이라는 리워드를 얻었다면, 네, S3는 아까 마이너스 1, 지금 플러스 1. 그래서 평균하면 0이 될 테고, 네, S2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리워드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면 0.33이라는 것은 에버리지를 계산한 겁니다. S3, S2를 거쳐서 내가 얻게 되는 리워드가 한 번은 플러스 1,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플러스 1이니까 세 번 해서 이만큼 얻었다. 평균 내면 0.33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들의 가치라는 걸 추정을 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게 굉장히 긴 시퀀스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중간에 우리가 그 거쳐온 스테이트들에 대한 값들을 전체 한 번의 에피소드를 하고, 그때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진행한 다음에 또 한 번의 업데이트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값을 우리가 얻었는데 슬로우 컨버전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스테이트의 밸류를 이제 추정해 나가는 방법은 temporal difference running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 에피소드의 시퀀스를 다 끝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리워드를 바탕으로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마다 값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 S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지금 폴리시가 정의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 S'이라는 스테이트로 갑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또 다른 이제 해당되는 액션을 취해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고 거기서 또 다른 스테이트로 가서 최종적으로 리워드가 얻어지게 되면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했었죠. 네, 그게 아니고 S에서 S'으로 한번 액션을 취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스테이트의 밸류 사이의 관계로부터 VS라는 값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스테이트의 밸류 값이라는 것은 여기서 얻게 되는 모든 리워드의 합이니까 처음에 R,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리워드, 그 다음 단계 리워드를 차례차례 받은 걸 다 합한 게 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음 단계에서 끝까지 간 리워드의 합은 따라서 S'이라는 스테이트의 밸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내가 한 번에 트랜지션을 해서 S'으로 간 다음에는 S'의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밸류를 봤을 때 VS는 당장에 얻은 리워드와 그 다음에 S'의 밸류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전이를 하니까 어떨 때는 S'이라는 스테이트로 가겠지만 또 어떨 때는 다른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의 경험이 축적돼서 VS를 내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매번 트랜지션이 일어났을 때 이 S와 S'의 관계로부터 R 플러스 이 디스카운트 팩터의 VS'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얼만큼 반영할 건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작은 업데이트, 작은 양만큼씩 계속 누적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0.1이라면 예를 들면 90% 이전의 값을 쓰고 그 다음에 10% 새로 이렇게 트랜지션에서 알게 된 정보로부터 얻은 값을 가지고 이게 누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알파를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고 얘기하고 이 식을 살짝 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어떤
스테이트의 value라는 값을 내가 한 번에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 하면 새롭게 알게 된 값과 이전 값의 차이만큼 네, 알파라는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누적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간다. 네, 이것이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앞서의 이제 방법은 우리가 여러 번의 트라이얼을 통해서 어, 그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스테이트의 밸류를 내가 추정해 나간다. 그런데 매번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마다 S와 S 프라임의 관계로부터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간다는 거였는데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앞에 것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시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제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폴리시를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에 일단 MDP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래서 우리가 여러 번의 트라이얼을 한다 그랬고 이걸 모델 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폴리시가 픽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value 펑션과 비슷한 의미의 우리가 Q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Q 펑션은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의 가치를 나타내는 value 펑션처럼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내가 행할 수 있는 각각의 액션에 대한 value를 나타내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 오른쪽 그림에 거기에 예를 들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이 스테이트의 value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Q 펑션의 value라는 것은 예, 이 스테이트에서부터 행할 수 있는 각각의 액션에 대한 value를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각 스테이트의 각각의 액션에 대한 value, value의 의미는 뭐였죠? 리워드의 기대값이죠. 리워드의 기대값을 다 계산을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스테이트의 value라는 것은 그 스테이트에서의 각각의 액션의 Q 값 중에 가장 큰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이 스테이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 액션의 가치가 0.7이다. 나머지는 0.1이다. 만약 이렇다면 이 스테이트의 value는 0.7이 되겠죠. 가장 큰 값이 바로 이 스테이트의 가치가 될 겁니다. 네, 또 이 스테이트에서의 옵티멀 액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액션, 즉 여기서는 네, 위로 올라가는 액션이 이 스테이트에서 가장 옵티멀한 액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Q value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네, 그거로부터 네, 당연히 스테이트의 value와 스테이트의 그 옵티멀 액션은 정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Q 값을 그럼 어떻게 학습할 거냐 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한 것처럼 MDP에 대한 정보가 없고 폴리시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어, 랜덤 트라이얼을 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로 Q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쓸 겁니다. 네, 이때 우리가 트라이얼을 계속 하는데 여기 보면 exploitation, exploration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을 내가 선택하는 이제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액션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 여기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빨간 선이 어떤 한 번의 트라이얼을 지금 나타냅니다.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진행하고 마이너스 1의 리워드 얻었다 이거죠. 네, 앞서 우리가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일련의 트라이얼이 진행될 때 매번 한 번의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마다 Q 값을 내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즉, 각각의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S에서부터 A란 액션을 취해서 R이란 리워드를 얻고 어떤 스테이트로 이동했다. 예컨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네 번의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어떤 S란 스테이트의 Q 값,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액션을 한번 취했죠. 그러니까 S란 스테이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액션을 취했는데, 네, 그때의 Q 값이라는 것을 뭔가 내가 경험한 거로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네, 이런 방법을 이제 계속 쓰면서 그 업데이트하는 이 식에 의해서 내가 경험을 계속 해나가면서 Q 값을 이제 학습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는지 보죠. 자, 여기 한 번에 그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트에서 또 다른 스테이트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진행을 한번 했다. 네, 이게 트라이얼 중에 한 번의 트랜지션 경험입니다. 그때 리워드는 R을 얻었다. 자, 이때 만약 우리가 각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Q 값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Q 값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스테이트 S의 Q 값이라는 것은, 네, 즉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당장 얻어지는 기대값 플러스 전이된 S로부터 기대되는 리워드 값들이 있을 텐데 S'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QS'A'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가능한 값들 중에 최대값이 바로 이 스테이트의 가치가 될 테니까 R 플러스 전이된 스테이트의 가치를 합한 것이 바로 S라는 스테이트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기대되는 리워드 값이다. 이렇게 두 스테이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에서 우리가 식을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의 Q 값을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Q 값에 이 한 번의 트랜지션에 의해서 경험해서 알게 된 새로운 이 액션의 가치에 해당하는 R 플러스 max Q 요 값을 우리가 적당한 비율로 누적해 나간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앞에서처럼 우리가 요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을 뒤로 살짝 빼서 식을 살짝 바꿨으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습을 위해서 트라이얼을 계속하면서 말하자면 일련의 액션들을 취해 나가면서 매번 트랜지션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전이해간 스테이트의 정보로부터 앞에 있는 S란 스테이트의 Q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전의 Q 값,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의 트랜지션을 통해서 알게 된 값과 이전 Q 값의 차이만큼 러닝 레이트 알파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Q 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런 트라이얼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Q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는 건데, 어,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폴리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Q 값들을 봤을 때, 예컨대 1로 가는 것이 0.7의 가치가 있고 1로 가는 것이 0.3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단 말이죠. 다음번 또 트라이얼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선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쪽이 좋은 액션이니까 액션인 것으로 보이니까 또 이쪽 액션을 취하면서 내가 계속 어떤 트라이얼을 진행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걸 우리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액션이란 걸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면 현재 알고 있는 Q 값 중에서 가장 값이 큰 쪽의 액션을 선택한다.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학습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어디 새로운 동네로 만약 이사를 갔다고 해보죠. 주변에 여러 식당들이 있고 내가 뭔가 이 중에 좋은 식당을 찾아서 이제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 첫 번째 얘기한 방식으로 액션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봤다고 하죠. 식당들은 여러 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쯤 가보고 봤더니 이 식당이 굉장히 좋다. 이 식당은 별로였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쪽으로 가는 액션에 좀 가치가 높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만 바탕으로 해서 내가 A라는 액션을 계속 취한다는 거는 사실은 C나 D나 E 다른 식당이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모르거나 혹은 지금 현재 더 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도 다시 또 트라이를 하면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exploration, 탐험을 한다 얘기라고. 탐험한다는 거는 우리가 Q 값을 학습하기 위해서 경험을 계속 해나갈 때, 즉 트라이얼을 할 때 랜덤 트라이얼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Q 밸류라는 걸 정의하고 반복적인 트라이얼에 의해서 Q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맞죠? 업데이트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때 트라이얼을 위한 액션의 선택은 이런 방법을 섞어서 계속 진행을 한다. 이것이 이제 Q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우리가 앞에 봤던 걸 가지고 한번 이런 계산이 진행되는 걸 한두 스텝만 보면 이런 거. 자, 지금 이 격자 공간이 있습니다. 어, MDP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느 스테이트로 어떤 확률로 가게 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디에 리워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번의 트라이얼을 해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려는 거고 학습의 결과로 얻는 건 Q 값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디스카운트 팩터 0.9라고 가정을 하고 러닝 레이트를 만약에 0.8로 잡는다면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나를 밑에 예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가 트라이얼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면서 플러스 1의 리워드를 얻고 끝났다. 자, 첫 번째 트라이얼이 진행되는 동안
즉 5번의 연속된 액션을 취했을 텐데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처음에 0이었던 Q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는 앞서 4번의 액션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되는 게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Q 값으로부터 내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네, 주변의 Q 값들이 전부 다 여전히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게 없고 오로지 마지막 단계에서 플러스 1의 리워드를 얻고 끝났을 때 Q 값이 한번 33이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3에서 오른쪽 액션을 취했을 때 앞서의 식을 여기 한번 다시 써놓고 볼까요? 우리가 Q 값이란 걸 어떻게 업데이트 한다 그랬냐면 알고 있던 값에다가 네, 한 번의 트랜지션으로 리워드를 얻고 전이된 스테이트의 Q 값들 중에 최대값을 더하면 네, 이것이 이제 기대되는 값이 될 텐데 네, 요것과 지금 알고 있는 값의 차이만큼 누적을 한다. 러닝 레이트 알파로 누적한다 그랬죠. 네,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알파가 0.8이고 오른쪽으로 한번 트랜지션 하고 나서 리워드 1을 얻었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어디다 곱하냐 하면 네, 전이된 스테이트의 최대값이죠. 전이된 스테이트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맥스 값에도 0이니까 네, 이 계산 결과에 의해서 33이란 스테이트의 값은 0.8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한 번의 경험으로 3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0.8이란 가치로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다시 이렇게 내가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해보죠. 자, 이때는 요 앞에 있는 2, 3이라는 스테이트도 이제 Q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3, 3이라는 스테이트의 값이 이제 0.8이라고 0이 아니죠. 아까 리워드 1을 얻으면서 업데이트한 값이 있기 때문에 전이된 스테이트의 값이 이제 0.8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 3에서 3, 3으로 가는 트랜지션 한 번, 에 의해서 2, 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에 대해서 Q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 하면 러닝 레이트고 네, 2, 3에서 3, 3으로 가면서 리워드를 얻은 것은 없는데 전이된 스테이트인 3, 3에 0.8이라는 Q 값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0이 아니죠. 거기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이 값과 이전의 Q 값, 이 차이만큼 업데이트를 하게 돼서 네, 이 값이 0.576이다. 뭐 이런 계산 결과가 여기 나와. 네, 33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 1이란 리워드를 얻게 됐을 때, 네, 요 한 번의 트랜지션으로 또 33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에 대한 Q 러닝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마찬가지로 러닝 웨이트와 이때 리워드를 한 번 또 얻었고, 네, 여기는 똑같이 트랜지션 된 스테이트의 Q 값은 다 여전히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 또 경험한 것과 이전의 값 차이로부터 한 번 더 누적하게 되면 0.96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게 되죠. 이 값이 0.96으로 또 업데이트가 돼요. 네, 이런 식의 반복된 트라이얼로부터 Q 값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것.
이런 계산을 우리가 수행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 실행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상의 지금 environment를 정의했습니다. 5 by 5의 격자 공간이고 각각의 격자 공간이 각각의 스테이트가 됩니다. 00부터 44까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25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겠죠. 액션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 여기 마우스가 얘가 이제 우리의 에이전트고 얘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려는 거죠. 리워드는 지금 여기 무섭게 생긴 고양이가 마이너스 100의 리워드고 그 다음에 맛있는 치즈가 플러스 100의 리워드가 됩니다. 네, 트랜지션은 이제 지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우리가 이 간단한 계산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을 그냥 probability 1로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액션을 취하면 그냥 오른쪽 격자 공간으로 가는 거죠. 자, 학습을 수행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 번의 이런 트라이얼을 계속 진행하다가 얻게 되는 경험으로부터 예컨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네 가지 서로 다른 액션이 있을 텐데 그 액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Q 러닝을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설정한 그런 업데이트 식에 의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마다 예를 들면 이 스테이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액션을 했을 때 Q 값이 뭔지를 경험으로부터 계속 누적하겠다. 그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0.9로 하고 러닝 레이트를 그냥 1. 새롭게 알아진 그런 정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네, 우리가 이 입실론이란 걸 아까 정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거나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때 이제 이 비율을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0부터 100%까지 어느 한쪽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네, 좋은 것을 쫓아가는 비율이 입실론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입실론이 지금 1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익스플로레이션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쪽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진행하는 그런 Q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막 진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진행하고 나면 마이너스 100의 리워드 고양이한테 잡혀 죽으면서 마이너스 100의 리워드를 얻고 끝나게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트에서 아래로 내려간 액션을 취했을 때 지금 Q 값이 마이너스 100이다 라는 걸 기록한 거죠. 러닝 레이트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리워드 값 자체가 Q 값에 그냥 적용이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 어떤 한 번의 트랜지션에 의해서 이런 액션은 마이너스 100, 이런 액션은 마이너스 100, 이런 액션 마이너스 100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여러 번의 트라이얼 하다가 이렇게 한번 진행하면 뭡니까? 여기서 위로 가는 액션을 하게 되면 이게 100이라는 가치가 있다. Q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는 거죠. 자, 또 돌아다니다가 이런 한번 액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식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Q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 될 거냐면 전이된 스테이트 이게 S고 이게 S 프라임인데 전이된 스테이트의 Q 값 중에 최대 값이 100이다. 이 스테이트의 가치가 100이라는 겁니다. 현재.
네, 그거로부터 90이 지금 된 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이 스테이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액션의 가치가 90이다.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한 게 되겠죠. 네, 또 이런 액션을 중간에 한번 취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네, 그거로부터 이 스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가치가 81쯤 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습되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걸 지금 나타냅니다. 네, 예컨대 이 값이 90이라는 것은 S란 스테이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액션의 가치가 지금 90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no exploration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Q 값이 지금 업데이트된 상태까지 됐다면 이제 앞으로 이 마우스는 이 에이전트는 어떤 트라이얼을 계속할 거냐 하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액션을 하고 또 4개 중에 가장 좋은 액션을 하고 또 가장 좋은 액션을 이렇게 계속하면 네, 반복적으로 치즈를 먹게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장 옵티멀한 어떤 액션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거나 하는 것일 텐데 네, 옵티멀 폴리시를 지금 찾은 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50%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한 번의 경험에 의해서 100이라는 값을 얻고 이런 한 번의 경험에 의해서 90이라는 값을 얻고 네, 아까 이런 식의 Q 값들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아까는 이쪽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같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본다고 하면 이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는 Q 값을 또 얻게 될 텐데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값이 크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랜덤한 액션을 가미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이런 Q 값들을 업데이트하게 된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많은 트라이얼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옵티멀한 액션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큰 쪽으로 또 여기서도 가장 큰 쪽으로 여기서도 가장 큰 쪽으로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이런 액션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옵티멀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코드를 볼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를 0.5로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0.9로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10%만 하도록 이렇게 설정하고 앞서 우리가 얘기한 그 Q러닝에 의한 각 스테이트의 Q 값들을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의 반복적인 트라이얼을 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Q 값들을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저 뭐 고양이가 있는 곳에 위에 보면 마이너스 50대인데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지금 러닝 레이트가 0.5기 때문에 리워드는 마이너스 100을 지금 경험했지만 절반만 누적해서 쌓고 있는 거죠. 네, 글로 들어가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5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디스카운트 팩터를 아까 0.9로 하고 그 다음에 랜덤한 액션을 가미해서 지금 다양한 Q 값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충분히 많은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 Q 값들이 이제 정확하게 얻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옵티멀한 어떤 액션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치즈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스테이트로 잘 안 가고 있는데 이거는 랜덤한 액션을 취하는 비율이 지금 10%밖에 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하면 아마 거기도 가면서 옵티멀한 그런 Q 값을 얻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학습된 Q 값에서 지금 위로 최단 거리로 지금 치즈에 접근하는 그런 액션을 지금 계속 취하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Q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네, 지금까지 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그 핵심적인 우리가 Q러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게 되면 사실은 이런 Q러닝도 각각의 스테이트의 Q 값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에 몇십 승 되는 그런 스테이트들이 있다 그러면 또는 연속된 그런 스테이트들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큐러닝은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X로부터 Y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X로부터 Y를 어떻게 예측하면 되는지를 몇 개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런 데이터가, 이런 그 XY 관계가 아닌가. 네, 이런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몇 개의 샘플 데이터, 몇 개의 이그샘플을 가지고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모델을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랬죠. 네. X일 때 Y가 얼마다라는 example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이 모델은 실제 F라는 함수는 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approximation을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Q 값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것이 X고 이것이 Y입니다. X로부터 Y로 가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은데 approximation을
네,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경험에 의해서 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적은 example들 가지고 x에서 y로 가는 모델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써서 이런 어, 모델의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면 x는 뭐고 y는 뭐냐면 네, 인풋은 어떤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액션 이게 주어졌을 때 아웃풋은 q 값이 네, q 값의 예측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하나 설정을 해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네, Q 값의 예측치는 얼마다 라는 걸 계산해 내도록 하면 자, 이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정답을 알아야 되겠죠. 정답이 뭔지 알면 이 둘 사이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서 신경망 모델에 예를 들면 백 프로포게이션 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어떤 모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Y 값은 뭐냐?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Q 값의 정답은 뭐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는 않죠. Y 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학습을 할 수 있냐면 네, 정답 Q 값이 있을 때 S와 S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답으로 놓고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은 이건데 타겟이라고 표현했죠. 정답이라고 놓는 것은 이 값으로. 네, 그리고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이그젬플들 가지고 이 이그젬플은 이제 경험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그젬플 가지고 학습을 수행하면 이제 이 Q 값을 예측하는 어떤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얻는 모델을 우리가 딥 Q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어,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Q 값을 예측한다 했지만 스테이트만 주고 다양한 액션들에 대한 여러 개의 Q 값을 다 예측하도록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게임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인풋은 뭐냐면 특정한 게임의 상태 X는 인풋 X는 어떤 스테이트 즉 게임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이미지일 수 있고 그거로부터 내가 예측하려는 Y 값은 가능한 여러 개의 액션에 대한 Q 값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조이스틱을 써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 가능한 액션은 조이스틱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뭐 빨간 버튼을 눌러서 총을 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떤 게임의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를 내가 그 각각의 Q 값을 계산해서 이제 학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측하려는 Y 값은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한 Q 값이라는 거죠. 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예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이거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그 좀 단순한 이런 게임들을 진행하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Q러닝 같은 강화 학습을 딥 Q 네트워크를 써서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동영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고 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DQN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블록 깨기를 하는데
어느 특정한 시점에 앞으로 잠깐 갈까요? 자, 이 시점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액션은 그러면 내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스테이트를 현재 이미지만 놓고 보면 사실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공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input x에 해당하는 state라는 것은 현재 게임의 상태인데 네 장의 시퀀스를 하나의 인풋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10 by 160의 컬러 이미지 3채널의 컬러 이미지고 그런 게 넉 장 모여서 하나의 스테이트를 표현하기로 한다. 네, 여기 논문에 보면 우리가 이걸 조금 인풋을 약간 리사이징을 해서 84 by 84로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컬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고 넉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스테이트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RGB 3채널의 컬러 이미지 100 by 100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분류 문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인풋을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 이미지로 지금 인풋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그런 개념의 딥러닝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개의 8x8 필터를 써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레이어를 달고 그런 레이어를 2개 달고 그러면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 이미지의 어떤 특징 값들이 표현이 되겠죠. 그걸 256개의 뉴런이 있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가능한 어떤 액션, 예를 들면 left냐 right냐에 대한 Q 값을 아웃풋으로 내도록 모델을 정의하고 아웃풋은 Q 값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면 게임이 진행되면서 어떤 상태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해 가지고 이 모델이 딥러닝 모델이 예측하는 Q 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타겟과의 차이를 로스로 정의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수행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는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스퀘어 에러로 정의한다면 현재 예측되고 있는 Q 값,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타겟 값, 이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정의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딥러닝 모델의 소위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세타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 자, 그럼 지금 주어지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건데,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Q 값을 계산하는 거죠. 이 S 프라임과 A 프라임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풋이 주어지고 이런 스테이트에서 각각 서로 다른 액션에 대해서 Q 값을 예측을 하는데, 그 다음 스테이트라는 것은 바로 인바이러먼트 자체에서부터 오는 거죠. 즉, 게임에서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지는 바로 게임 인바이러먼트가 결정해 주겠죠.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가 있고, 그때 스코어가 어떻게 증가하는 그런 리워드라는 게 이제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타겟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때 타겟은 바로 이 Q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인바이런먼트로부터 다음 스테이트와 리워드는 우리가 알지만 이 Q 밸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Q 밸류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DQN이죠.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DQN이 바로 Q 값을 예측하는 거니까 그럼 위에 DQN과 아래 DQN은 뭐냐? 같은 DQN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Q 값을 우리가 얻고 현재 모델 가지고 이 타겟 값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측된 Q 값 사이에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걸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
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블록 깨기에 지금 적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버가 돼서 여기 강의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을까요? 끝내기 전에? 네, 강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